방금 전 비트코인 나스닥과 함께 폭락하면서 9,400만 원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분위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0부터 100까지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숫자가 20입니다. 거의 전부 다 공포에 질려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숫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한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팔면 무조건 손해인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라는 거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약 4년치 평균 가격을 그려놓은 선이 있는데요. 길게 보는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선입니다. 근데 이 선이 2022년 이후로 한 번도 안 깨졌었는데 이번에 그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걸까요? 그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총 3가지가 겹쳤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가장 최근에 터졌죠.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분위기가 확 엎어져 버렸죠. 금리를 인하하기는커녕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고, 이게 왜 코인한테는 안 좋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은행의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이자를 두둑이 받습니다. 그러면 굳이 위험한 코인에 돈을 둘 이유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원인인데요.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사지 않아도 주식처럼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 있죠. 이 주로 큰 손들이 이용하는 통로인데요. 근데 이 통로에서 돈이 12거래를 연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6조 원 규모인데 역대 손에 꼽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돈들이 ETF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을 가장 크게 흔든 건 연준도 아니고 큰 손들의 이탈도 아니었었죠.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모은 회사의 회장인데요. 지금 회사 이름은 스트래티지, 예전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예요. 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이 무려 84만 개가 넘는데 지금 가격으로 80조 원어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비트코인은 절대 안 판다, 이런 말들로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비트코인을 팔아치웠습니다. 무려 4년 만에 매도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판 게 2022년 12월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일러마저도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이러면서 다들 같이 던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이번에 매도한 비트코인이 몇 개였을까요? 딱 32개였습니다. 회사가 가진 84만 개 중에서 32개예요. 돈으로 따져보면 38억 원 규모인데요. 80조 원을 가진 회사가 38억 원을 매도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그냥 5천 원 정도 쓴 정도입니다. 게다가 왜 매도했는지도 분명합니다. 손해를 줄이려고 던진 게 아니죠. 이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나눠주기로 약속한 게 있었는데 그 약속한 돈을 마련하고자 아주 일부를 판 겁니다.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매도한 가격이 매수한 가격보다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평균 1억 1,700만 원을 샀고요. 근데 이번에 매도한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손해보고 던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보고 아주 극일부만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 세일러 본인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한 개를 팔면 그 사이에 10개에서 20개를 더 사겠다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절대 안 판다고 한 거는 결국에 매도하는 양보다도 매수하는 양이 많은 사람으로 남겠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마지막으로 매도한 게 2022년 12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땠을까요? 그 시점이 바로 그 직전 하락장의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세일러가 매도한다는 신호들 지나고 보니까 천장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 근처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닥 근처에서 매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TD 코엔이라는 곳에서 분석을 내놨는데 세일러 회사의 거래는 전체 시장 거래량이 3.3%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격을 좌지우지할 만한 크기가 아니라는 거고, 사람들이 38억 원 규모 매도에 놀라가지고 우르르 던진 게 알고 보면 과대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신호들을 다시 떠올려보자면요. 이 전체 보유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 중이고 4년째 평균선도 깨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과거 하락장의 바닥마다 나타났었던 모습이기도 하죠. 공포가 가장 클 때가 지나고 보면은 가장 낮은 자리였던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걸 짚어봐야 되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누르고 있는 건 결국에 미국 연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갈릴 가능성이 높겠고, 연준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오면 무거운 흐름들이 더 이어질 수 있겠고요. 반대로 연준이 한 발 물러서는 신호를 주면은 그때 본격적인 반등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마이클 셀러의 매도라거나 다른 악재들은 시장이 이미 알 만큼 전부 다 알고 있는 재료입니다. 반면에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시장을 흔든 새로운 변수는 연준이었었죠. 그러니까 다음 방향성을 정하는 열쇠도 미국의 연준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고, 지금은 무조건 도망칠 때라기보다는요, 이런 사실들을 차분히 바라보시고 판단하실 때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모두가 공포에 빠진 이 순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회랑 겹쳐 있었던 자리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은 미국 연준의 태도 변화, 큰손들의 이탈, 그리고 셀러의 매도까지도 겹치게 되면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셀러가 매도한 건 80조 원 중에 38억 원 규모였었고요. 손해도 아니었었고 마지막으로 매도했던 2022년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 바닥마다 나왔었던 신호가 동시에 떠 있겠지만 본격적인 반등은 결국에 연준의 다음 선택지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죠. 연준은 정말로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더 누를까요? 아니면 슬그머니 방향성을 틀까요? 다음 영상에서 연준이 쥐고 있는 다음 카드들 같이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실 때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들이 보시다는요, 지금 못 사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이 저점에서는 매수를 망설이고 또 고점에서는 더 매수하고 싶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1600원, 1700원 근처 무섭고 불안해가지고 매수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에 리플이 4500원, 5000원까지 상승하니까 그때 가서야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이런 심리랑 똑같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단기 고점 그리고 단기 저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들도 이 투자 심리를 조금이라도 잡아 나가기 위함입니다. 지금 못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결국에 좋은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신 거고, 이 욕심보다는 오히려 기다림이 더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익낸 클리어풀 같은 코인들은 전형적인 황금 라인의 코인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그어드린 라인 안에 들어오면 매수했다가 이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시는 거고,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 터진 장대 한 봉 터질 때 그냥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점 줄 때마다 매수해서 수익 내기 너무나도 좋은 코인인데요. 실제로 밤 9시에 추천드린 이후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오전 9시 수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다시 타점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으로 종목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저점에 사서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올랐을 때 사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전부 다 텔레그램 브리핑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만약에 내가 방금 전에 종목에 대한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이 현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무조건 바로 다음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 보셔야죠. 거시경제 보셔야죠. 시장 뉴스들 보셔야죠.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이 확고하게 있어야지만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현금도 종목입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브리핑방에서 이런 부분들 솔직하게 전부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에 트럼프 48시간 최후 통첩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 보유하겠다 미리 말씀드렸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관련 테마를 가진 오브스 코인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오전에 매수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오후 6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다시 저점 라인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까지 브리핑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오브스를 다시 진입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같이 브리핑 도움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수익낸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지난 폭락장세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